시사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3월 30일인데요. 선거운동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각 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대위 회의 뒤쪽에 요 걸개 그림들을 싹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당은요,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걸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총선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 전쟁을 승리하시려고 하는 건지. 지금 여당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미국의 9.11 테러 이후의 부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전시 지도자 이미지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전시 지도자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은 국민들이 여당 또는 야당 지지자로 정치성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정치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이 파다합니다. 9.11 테러가 없었으면은 아버지 부시처럼 한 번 단임 대통령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9.11 테러가 음모였다는 말도 나왔고요. 별리가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부로 이미지 작업이 된 분이 계시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신데요. 그때 나왔던 선거 구호를 미래통합당이 리바이벌 했습니다. 이 걸개 그림은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인데요. 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워딩에서는 더 극명하게 나왔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한자가 적은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인데 거기 한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한자지만 더 이상 한자로 쓰진 않잖아요. 순 한글 슬로건인 겁니다. 북한이 발송하는 성명이나 논평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순 한글이 많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남한의 김종인 위원장 두 분 다 강한 위원장이세요. 두 분 다 메시지의 힘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유일의 메시지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비교 체험 극과 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된 메시지, 방금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라면은 가장 잘못된 메시지를 집주인님께서 벌써 갖고 오셨네요. 네. 어떤 메시지죠? 정의당 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감성이 호소하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은 지금 원칙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점수가 깎여요. 정의당이 결정적으로 날개가 꺾인 계기가 뭐겠습니까?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항상 표방했던 원칙과 상식을 무리하게 무시하면서까지 선거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원칙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산이 들어서고 상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당략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의당이 지지율이 확 꺾인 건데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선거 원칙 뭐냐? 원칙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으로 이기겠습니다. 여기는 무난한 거죠. 당 이름을 그대로 한 거니까요. 일단은 거기는 민생당이라는 당명 자체 유권자들이 많이 몰라요. 당명부터 알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선포한 순간부터 미래통합당의 스텝이 갑자기 꼬였어요. 메시지도 꼬였고 전략도 꼬였고 모든 것이 꼬여가는 상황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하시면서 한 큐에 정리하셨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어제 메시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서민들,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와 자기를 차별화시켰냐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동시에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각적, 직접적. 더 큰 거는요. 재원 조달 방식이에요. 현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버렸어요. 왜 무능력하게 보였냐면은 기재부는 행정반서기 때문에 평시 조직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시 상태잖아요. 평시 조직은 전쟁 상태에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그에 맞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신용을 풀어서 융자 형식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보증서 받으려고 줄을 쭉 쓰고 이런 총극이 벌어졌는데 김종인 대표가 딱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3월까지 쓰지 못한 불용 예산 그거를 끌어모아서 100조 원의 재원을 만들자. 여기에다가 헌법에 이 조항이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항상 제일 마지막에 깨알 같은 자기장이 붙습니다. 의료보험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제일의 자랑건이 이겁니다. 내가 경제민주화를 도입했다. 어디에? 헌법 119조에. 참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세요. 짜르는 하나의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방위적인 존재감을 주면서 불림해야 되는데 역시 짜르다. 김종인 위원장의 빅피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시 지도자로 띄워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아주 크게 되치기를 하십니다. 임진왜란, 요즘은 조일전쟁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임진왜란 때 설치된 기후가 뭐? 비변사.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분은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그냥 평상시에 존재하는 의정부로 만들고 미래통합당을 하나의 비변사 위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시다하면서 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영의정은 정세균 총리나 아니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계신 와중에 자기는 비변사를 하면서 나는 유성룡이다 하시는 거죠. 총괄 선대위원장, 이분 참 총괄이란 말이 방점이 있습니다. 총괄. 저희 강남의 소리에서 김종인 전 대표는 러시아의 짜르와 같다,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제안했던 황교안 대표는 큰 실수를 하신 것이다, 짜르를 쩌리로 만드는 그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김종인 대표에 대한 사에서 김종인 여의도 짜르라는 표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 수에 걸맞지 않은 영향력이 아닌가, 의도치 않게 그걸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따르가 못되고 쩌리가 되실 바엔 그냥 안 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용호 후보와 화해하셨습니다. 두 분이. 별일 없었다고, 싸운 적이 없다고 아예 원인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